집 보러 가면 요즘 깜짝 놀랄걸요? 매물이 없네. 서울은 당연히 없고요. 올 초보다 그냥 억 단위로 올라간 곳이 수두로 갑니다. 전세가. 그럼 월세 가? 월세 가격도 또 올랐네? 150만 원 하던 게 250달러입니다. 전세 월세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라 2년 4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세 월세가 안정이 됐으면 집을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게 되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가 22만 호를 착공을 하겠답니다. 어떻게 되죠? 있던 집이 또 없어진다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있는 집도 없어지잖아요.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없죠.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나갈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이 전월세의 판을 더 빨리 깨고 있다. 전세 매물이 해결이 되려면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 중 더 위험한 건 무엇인가요? 전월세가 훨씬 위험하죠. 집값 상승이 왜 위험한가요? 물론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긴 했죠. 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인 집값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서울같이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들은 더 올라가긴 하는데 자, 강남 집값 생각해 볼까요? 강남 집값이 50억이 70억 됐대. 그래서 50억이나 70억이나 어차피 못 사는데 그게 80억이 됐다.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안 사. 우리가 문제되는 지역은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들, 한마디로 3분위, 중간 이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느냐, 중저가 아파트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과거에는 강남이 올라가면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나머지가 따라 올라가더라. 그래서 강남을 규제해서 잡아야만 나머지가 안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어때요? 강남 집값이 물론 2024년, 2025년에 올랐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면 나머지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게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라간다. 수도권 지역들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도 키를 맞추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속도가 문제거든요. 근데 속도는 저는 정책의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해. 최근에 1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5년 2월이었죠. 서울시가 토지거래가를 풉니다. 그러니까 뭐지? 전세 끼고 살 수 있네 라고 해서 지방에서 투자 수요가 쫙 강남 3구로 들어옵니다. 강남 3구가 폭등하죠. 화들짝 놀라서 3월에 다시 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강남 3구가 전세 끼고 못 사네? 어디?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이런 지역들? 얘는 되네? 강남 안 가면 여기라도 가지 해서 한강벨트로 또 갭 투자가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6월에 대출 규제를 합니다. 627 대책을 하죠. 16억까지만 대출해 줄 거야? 7, 8월? 비수기가 맞물려서 주춤하다가 9월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627 대출 규제가 맛보기라고 했는데 9월에 엄청난 게 나온다고 했는데 엄청난 게 뭘까? 무서웠어? 뚜껑 딱 열어보니까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하겠대. 135만 호? 이게 분당 신도시 13개를 2030년까지 정부가 착공할 수 있다고?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어떤 멘트가 들어가죠? 조만간에 규제지역 지정하겠다. 토지거래가 지정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갈 수 있겠다. 이제 대출 규제 LTV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50에서 40%로 줄이겠다. 조만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겠구나. 시장에서 또 자극을 받잖아요. 쫙 몰려듭니다. 그래서 9월, 10월 집값이 폭등하죠. 그럼 10월 15일에 또 뭐합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대출 규제도 합니다.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만 대출로 나오고요. 10억 이하는 6억까지 나옵니다. 그럼 시장은 또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잖아.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데 10억 이하 아파트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온대. 사는데 왜 사냐면 전월세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현장에 갑니다. 신혼부부들이. 예비 신혼부부죠. 집을 구해야 결혼하잖아요. 다 준비했어. 결혼 준비 다 끝났다니까? 집만 구하면 돼. 이게 최대 난관이라니까요. 예식장, 드레스룸, 메이크업 다 준비하면 뭐하냐고. 집이 없는데. 집 보러 가면 요즘 깜짝 놀랄걸요? 매물이 없네. 전세 매물이 얼마나 없냐면요. 서울은 당연히 없고요. 수도권 지역. 제가 며칠 전에 영종도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영종도도 전세가 몇 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종도까지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도 있는 거 한두 개 찾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 초에 좀 알아보다가 바빠가지고 일단 예식장부터 먼저 잡고 메이크업 잡고 지금 알아보니까 올 초보다 그냥 억 단위로 올라간 곳이 수두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전세가.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1억, 2억, 3억, 4억까지 올려달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지? 일단 1차 멘붕이 옵니다. 이게 어떡하지? 대출도 안 나오는데 지금 전세 들어가야 되나 올려서? 그냥 월세로 갈까? 월세 가격도 또 올랐네? 1월보다 월세도 또 올랐어. 150만 원 하던 게 250달러입니다. 어떡하지? 그럼 월세 가? 전세 월세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라 2년, 4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전세 매물이 해결이 되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개인인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저렴하게 매물을 많이 내놓거나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뭔가가 돼야 되는데 세 개 다가 다 안 되잖아. 야, 답 없다. 집 사자. 10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 나온단다. 라고 해서 작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이런 30대 무주택자들, 예비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튀어나갑니다. 노도강 오르고 성북구 오르고 동대문 오르고 다 올라갑니다. 경기 남부축도 오르고. 근데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어디?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가격이 그나마 15억 이하 구간에 들어가면서 지하철 역세권에 학교 옆에 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신도시면 더 좋고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더 좋고 그런 지역들이 성남, 분당은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고 분당 옆에 수정구, 중원구 이런 데 막 올라가잖아요. 용인 수지도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광교 신도시 좋아. 동탄 신도시 너무 좋지. 동탄 신도시는 1신도시와 2신도시를 합하면 약 한 15만, 1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수요절이 이쪽으로 오는데 최근에 동탄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간 상승률이 6월 3주차가 2.22%, 6월 4주차가 1.65인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왜 올라갔냐면 비규제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도 가능하고 효세권, 반도체 성과금 많이 받는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동탄역 주변으로.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전세 월세가 안정이 됐으면 집을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전세 월세가 불안하니까 사더라는 거예요. 나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근데 집값도 올라가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전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에는요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요. 하나인 집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돈이 있는데 안 산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는데 사고 싶은데 못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의 균형인데 자, 전월세가 판이 흔들리는 게 어떻게 돼요? 안 사도 되는 분들이 사자고 돌아서게 되면 구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공급은 못 따라가는데 집주인들은 또 매물을 내놓지 않은데 올라갈 수밖에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매물이라도 저렴하게 많이 내놓도록 해야 되는데 올 초에 2월, 3월, 4월에 급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한시적인 효과죠. 5월 9일까지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제 급매가 나왔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걱정이 되는 분들 어떤 분들? 비싼 집까지입니다. 집값이 5천만 원, 1억 올랐는데 무슨 양도세, 중과세나 일반 세율로 파나 얼마 차이가 난다고 그걸 급매물로 팔겠습니까? 팔려고 나는데 급매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종이든 의정부든 수원이든 매물은 나오는데 급매가 안 나온다고. 급매는 비싼 집,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집, 강남이나 한강벨트에서 급매가 나오네? 그 집은 누가 사요? 대출이 안 나오네? 2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부모님 잘 만난 분들, 부모님 찬스, 아니면 주식 대박 나신 분들, 코인 대박 나신 분들, 아니면 사업 소득이 뭐 대박 나신 분들,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 자금력이 되는 부자들이 급매물을 주워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조건에 의한 강제적인 세제에 의한 급매물은 시간도 제한적이고 왜 5월 10일 지나면 원복이 돼버리니까 나오는 물건들도 너무 고가여서 우리 청년들, 서민들은 접근이 불가하더라. 저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러면 우리 3분의 2야, 10억 이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다 집을 사야 될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지 않나요? 옛날 루마니아에 뭐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독재자 이름이 뭐죠? 차우세스쿠인가? 뭐 이런 독재자가 전 국민 집 한 채 가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공공임대 같은 거겠죠. 국가에서 집을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거의 뭐 폭삭망했습니다. 경제가. 왜? 전 국민이 집 하나씩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아타기 수요도 없고 신규 아파트 수요도 없고 결혼하면 가구수 분화도 못하고 왜 집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야 건설 회사들도 집도 짓고 사고 분화도 되고 임대도 가고 하는데 하나씩 줘버리니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시장은 시장의 경제가 있다. 균형이 있는데 지금은 전월세 때문에 균형이 무너졌다.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저는 답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따져보죠. 1번 전월세 문제, 입주 물량 부족. 입주 물량. 와, 김영봉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했는데 닥치고 공급하고 싶지. 정부도 하고 싶지. 근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서울은 2029년까지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신규 전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신규 아파트가 안 나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빌라에서도 매물이 나오면 되잖아요. 세입자가 기존에 어떻게 돼요? 만기되면 다른 집 가고 여기 가고
하고 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2020년에 뭘 했나요? 임대차 3법을 하면서 2+2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2+2 이게 4년이 돼버리네? 2년일 때는 어때요? 2년 살고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아우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나간다. 나가잖아요? 다른 집도 가고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년이 되니까 처음에 갱신할 때는 좋지.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니까 너무 좋아. 4년 후에 막닥뜨릴 현실은 어때요? 살벌하지. 4년 동안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올랐거든. 4년 후에 어지러질합니다. 지금 문제가 2022년에 미국이 긴축하면서 집값도 떨어졌는데요. 전세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2022년에서 2023년에 같이 떨어졌어. 그때 계약하신 분들이 2년 살고 갱신했다? 4년 후 올해 2026년, 2027년 내년에 그분들이 이제 4년 다 산 거야. 이제 시장 밖으로 우물 밖으로 나와야 돼. 나오려고 고개를 쳐미니까 전세 매물하고 전세 가격 폭등, 월세 가격 폭등에 전월세는 아니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눌러앉아 버립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합니다. 저요 잠깐만요. 원래는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요. 네 나가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 미스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시장 상황을 몰라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7천만 원 올려드릴 테니까 계약 연장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억 올려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7천, 8천에 협상하자입니다. 집주인은 어떨까요? 아 그래 하자. 왜? 이사 나가면 뭐 집도 망가지고 귀찮잖아요. 중개보수도 나가고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살던 사람이 살면 집주인도 속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매물이 또 안 나옵니다. 옛날에 2년 살고 나오던 사람들이 4년 살아버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6년, 8년 한 집에서 눌러앉아서 가버립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없죠.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나갈 생각이 없죠. 알박기 같은 거. 우리 직장 같으면 부장님이 옛날에 들어와서 팀장 자리에서 비켜주질 않네? 이분이 그만둬야 밑에 직원이 승진하는데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럼 전세 매물은 이제 시가 마릅니다. 여기에 또 문제 뭐?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노후된 주거지를 멸실하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은 평균 1년에 한 15,000 가구 정도 이제 멸실이 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가 22만 호를 착공을 하겠답니다.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있던 집이 또 없어진다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 올해는 3만 몇천 가구 정도가 멸실이 된다고 하죠. 있는 집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있는 집도 없어지네.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입자들은 신혼부부들이 늘어나니까 신규 수요는 또 늘어나. 여기에 이제 정책도 들어갑니다. 정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떡하니 지정을 하네.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실제 거주하는 집만 사라는 좋은 취지인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을 세입자한테 주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입자한테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은행에 넣어서 금리도 높았고 다른 집을 더 사기도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전세금 받아가지고 뾰족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부합니다. 아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공실로 비워뒀다가 내 집 팔 거야. 아니면 좋은 집은 어때요? 요즘 비거주 1주택을 세금 또 올린다. 규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보유세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고 보유세도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본인이 그 집에 들어와 버립니다. 세입자 너 나가. 너 4년 됐지. 연장 안 해줄 거야. 나가. 내가 들어갈 거야. 아니면 공실 비웠다가 팔 거야. 세입자들이 쫓겨나갑니다. 팔면 어떻게 돼요?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는데 그 세입자 무주택자가 사면 제로섬이 되는데 세입자는 돈이 없잖아요.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돈 있는 부잣집 자녀들이 그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이 전월세의 판을 더 빨리 깨고 있다. 여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다주택자 규제하잖아. 양도세, 중과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머리가 아파. 양도세, 중과세 하면 어떻게 돼요? 보유 가치가 없는 집은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서울에 한 채, 영종도에 한 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영종도 가니까 영종도에 매물이 많아. 전세는 없어. 근데 집값은요 2025년 대비 떨어집니다. 아니 올라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1년 전보다 떨어지지? 왜 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매물이 많답니다. 그럼 왜 팔아요? 영종은 규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에 걸리적되는 거예요.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는 똘똘 한 채로 가잖아요. 집을 많이 가지면 페널티라니까? 힘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가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영등포구에 아파트 하나, 영종도에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의 영등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종도 집을 팔죠.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매물이 나오면 집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괜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세는 줄고 매매물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전세 월세가 없어요. 야, 진짜 송도도 없고요. 또 수도권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거든요. 이것도 골 때려. 서울을 규제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니 송도, 영종도, 청라, 의정부, 양주, 수원, 평택은 또 뭘 수도권이라고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하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부작용이 맞물리면서 전월세는 씨가 말랐는데, 해결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토지 거래가 없앨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재건축 재개발 멸실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대출 규제 뭐 하지 마요? 그것도 안 되죠? 결혼하지 마라 그럴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월세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닥치고 공급을 해도. 아파트 말고 다른 형태의 집은 공급하기 힘든가요? B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하니까 B아파트 공급을 할 수는 있는데, B아파트도 최근에 씨가 말랐어요. 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해서 PF 문제 터지고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씨가 마르죠. 허그가 보증 한도를 올려버리잖아요. 보증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B아파트는 전세를 맞춰서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역전세가 생기니까 누가 분양을 받아? 안 사지. 안 사니까 공급을 안 하지. 공급을 안 하니까 전월세가 안 나오지. 빌라는요, 서울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때는 1년에 한 2만 호씩 공급이 됐는데, 작년에는 2,000호인가 4,000호 정도밖에는 공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B아파트도 공급이 안 나와. 정부는 B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급 대책을 5월 1일에 발표를 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죠. 매입 임대하겠다. LH가 사겠대요. 6만 호를. LH가 돈 주고 얼마나 좋은 걸 살까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 사도 뭘 살 것 같아요? 저렴한 걸 많이 사야 되니까 역세권이 아닌 지하철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저렴한 걸 사려고 하는데, 또 파는 사람도 잘 없어. 요즘 없어서 못 파는데 LH한테 뭐하러 저렴하게 팔어? 그것도 원룸 같은 거 산다? 원룸? 지금 우리가 원룸이 없어서 전월세 난이 이렇게 심할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 살만한 전용 59 아니면 3룸 같은 집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룸을 공급하려고 하네? 프리미엄 원룸이래. 답 없습니다. 그러면 뭐 LH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뭐 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유유부지 어느 세월에도 짓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프리미엄 원룸이라고 해서 원룸 주택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선민사상이 들어가 있죠. 야, 집이 부족해? 청년들? 니들 원룸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 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원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 3개, 화장실 2개, 신혼부부가 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전세 월세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휴, 답이 없죠. 유일한 방법은 뭐다? 집주인이 누구?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내 사는 집 하나 빼고 내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전세 주고 있잖아요. 이게 임대인,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전월세가 안정이 되려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저렴하게 많이 내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집주인들이 페널티가 있고 불리하니까 전세 월세를 안 하려고 하잖아. 있는 것도 올리잖아. 왜 올려? 보유세를 올린다는데 어떻게 세입자한테 떠넘겨야지. 떠넘기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세금 폭탄을 맞는데 세입자를 위해서 내 월급을 줄이고 애 학원 줄여서 세금 내야 되겠습니까? 세입자한테 월세를 올려야죠. 자,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게 다주택자를 악마화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충분한 공급이 되거나 대형 법인들이 임대 사업에 진출을 해서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10년에서 20년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 만들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하나도 안 올려. 그분들은 양도소득세 50%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 집에 대해서만 종부세 낼 수 있도록 합쳐서 중과세 때리지 않도록. 20년? 와,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하잖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집 하나를 사서 전세금 안 올렸는데 20년을 보유했다. 그걸 투기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년인데 자그마치 애가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집을 안 팔았다고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안 올렸다고요. 그는 LH나 SH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했으니까 상줘야죠. 양도세 100% 면제, 종부세 배제, 아니면 종부세 감면까지도. 이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돈이 20억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 난 주식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괜찮은 집 사서, 그래 20년 후면 내 나이가 50이니까 70세에 양도세 면제받고 팔아서 내 노후 준비하고 애 주면 되겠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전세도 월세 주고. 이런 정책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자자자 이제
개인은 임대사업자 그만하시고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 인정해주고 기간이 되면 만료시키고 이제부터는 LH, SH 우리가 임대사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또는 대형 법인들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다주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준비도 안 됐는데 다짜고짜 다주택자를 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세입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뭐 배가 좀 아프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게 다잖아요. 뭐 어떡하라고. 하지만 전월세 내 주거의 삶이 힘들고 내 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